여러분은 우주 공간을 초당 29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비행하는 우주선에 탑승하고 있어요. 거의 빛의 속도죠? 편히 계세요. 긴 여정이 될 거예요. 90년 조금 넘게 지속될 거예요. 지루하지 않게 냉동 캡슐을 사용하는 게 좋겠어요. 간단히 말하자면 과학자들이 최근에 발견한 신비로운 외계 행성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빛의 속도로 거의 1세기 동안 비행해야 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많은 행성들이 발견됐지만 이 행성이야말로 외계 생명체를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예요. 이 행성은 짙은 파란색 공처럼 생겼고 문자와 숫자로 구성된 복잡한 기술적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해왕성 크기 정도이며 M등급의 작은 별, 즉 적색외성 주위를 돌고 있어요. 이 행성은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보다 모항성의 8배 더 가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타는 마그마의 층이 이 행성의 표면을 덮고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 외계 행성의 온도는 매우 낮고 지구와 비슷해요. 그것은 적색 외성이 우리 태양만큼 뜨겁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것은 이 우주물체의 대기가 수증기 아니면 헬륨 아니면 헬륨 수소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과학자들은 확실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관찰하고 있어요. 하지만 대기 중에 물이 있다면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큰 생명체를 발견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미세한 박테리아라도 대단한 발견이 될 거예요. 과학자들이 이 행성에 주목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그 기원 때문이에요. 만약 그 행성의 대기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알게 된다면 과학자들은 어떻게 그런 물체가 적색외성 주변에서 형성될 수 있는지를 알게 될 거예요. 이것은 우주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이해하는데 작은 기초가 될 거예요. 설령 이 이상한 행성에서 생명체를 발견한다 해도 그곳에서 우리에게까지 운반해서 연구하는 건 불가능할 것입니다. 다행히도 지구 근처에 미생물이 살 수 있는 또 다른 거대한 천체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태양계 안에 있어요. 2020년 과학자들은 금성의 대기에서 이상한 가스물질을 발견했어요. 인화수소의 화학적 흔적이었어요. 이 발견이 중요한 이유는 인화수소가 지구상에서 일부 미생물 주변에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최근 펭귄의 몸에서 인화수소가 발견됐어요. 많은 사람들은 펭귄이 금성에서 왔다는 이론을 내놓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이 물질은 늪과 진흙 속에서 발견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다른 행성에서 인화수소의 일부 흔적을 발견한 것은 놀라운 일이었어요. 금성 표면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 이상했어요. 금성의 온도와 압력은 너무 높아요. 하지만 금성 상공의 환경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아마도 몇몇 미생물들이 그곳에 살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과학자들은 화산이 종종 그곳에서 폭발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출의 결과로 인화수소의 흔적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만약 이것이 인화수소 출현의 원인이라면 아마도 생명체를 찾지 못할 거예요. 지금 과학자들은 이 행성을 연구하는 데 많은 돈을 쓰고 있어요. 하지만 좀 더 깊은 우주로 가볼까요? 지난 20년 동안 과학자들은 지구에서 먼 곳과 가까운 곳에서 외계 행성을 발견해 왔어요. 그중 일부는 외성과 큰 별 주위를 공전합니다. 하지만 어떤 행성들은 완전히 혼자 존재해요. 어떤 별의 궤도에도 속하지 않아요. 차가운 우주 공간에 버려져 있어요.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과학자들이 태양계와 비슷한 행성계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멀리 있는 모든 외계 행성들은 모항성들로부터 제각각 다른 거리에 위치해 있어요. 그 크기와 질량은 지구와는 다릅니다. 태양계 밖에 있기 때문에 외계 행성이라고 부르죠. 또 하나의 매혹적인 우주 물체로는 슈퍼지구가 있어요. 만약 어떤 행성의 무게가 지구의 2에서 10배 정도 나가고 2배 더 크고 별로부터 에너지를 얻는다면 그것은 슈퍼지구라고 불립니다. 우리 지구와는 더 이상 비슷하지 않아요. 슈퍼지구는 가스, 바위, 물, 얼음, 불, 산, 유리 또는 다이아몬드로 구성될 수 있어요. 과학자들은 아직 인간에게 이상적인 조건을 갖춘 슈퍼지구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모든 행성이 생명체가 살기에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몸이 지구에만 알맞도록 적응하고 진화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슈퍼지구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슈퍼지구는 엄청난 질량 때문에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에너지를 방출해요. 그래서 이러한 행성들 중 많은 곳에서 화산 폭발과 지진이 자주 일어납니다.
거의 매일 천둥번개가 쳐요. 그리고 하루는 24시간보다 몇 배나 더 오래 지속돼요. 우리가 우주선을 타고 슈퍼지구로 여행한다고 상상해보세요. 자, 도착했어요. 거대하고 주황색이고 웅장해요. 우주복을 입고 우주 캡슐에 들어가요. 그러다가 생각을 바꿨어요. 행성 전체가 불타는 공처럼 불타오르고 있어요. 만약 생명체가 있다면 분명 천하무적일 거예요. 우리와는 달라요. 그래서 다른 슈퍼지구를 찾아 날아갑니다. 몇 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 저 거대한 행성이 괜찮아 보이네요. 잠깐만요. 이 행성은 모항성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요. 기온이 너무 낮아서 분자조차 얼어붙을 지경이에요. 남극은 이 슈퍼지구에 비하면 뜨거운 사막 같아요. 여행을 계속하고 마침내 완벽한 장소를 찾게 됩니다. 지구보다 3배 더 무겁고 크기가 2배 더 커요. 바위 가스로 되어 있고 아마도 물도 있을 거예요. 수송 캡슐을 타고 행성으로 내려가서 문을 열고 한 걸음 내딛습니다. 다리가 너무 무거워요. 온몸이 천근만근이에요. 마치 커다란 벽돌 상자를 등에 지고 있는 것 같아요. 몇 발자국도 걷기 힘들어요. 그 이유는 중력 때문이에요. 슈퍼지구가 무거울수록 중력은 더 커집니다. 몸이 바닥에 눌려있고 이걸 이기기에는 근육이 너무 약해요. 또한 중력의 증가는 지각판의 활발한 변동을 유발합니다. 지진과 산사태는 이 행성에서 꽤 빈번해요. 이곳의 암석 표면은 끊임없이 변화해요. 이런 행성에서 살기 위해서는 새로운 건축 기술을 개발해야 할 거예요. 캡슐로 돌아가서 날아갑니다. 하지만 멀리 갈 수가 없어요. 행성의 중력은 우주선이 하늘 높이 올라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마치 밧줄이 우주선을 끌어내리는 것 같아요. 남은 연료를 모두 사용하여 중력을 극복하고 대기권을 넘어섭니다. 이러한 세계의 또 다른 문제는 운석이에요. 중력은 우주선뿐만 아니라 날아가는 거대한 우주물체도 끌어당겨요. 거대한 소행성은 슈퍼지구의 인력 때문에 경로를 벗어날 수 있어요. 그것은 유성우의 형태로 행성에 충돌할 수 있어요. 하지만 떨어지는 속도 또한 더 빨라서 파괴력이 더 클 거예요. 하지만 슈퍼지구에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은 높은 압력으로 인한 행성 핵의 정지입니다. 수천억 톤의 단단한 바위가 행성의 심장부를 압착해요. 핵은 항상 움직여야 자기장을 계속 작동시키는 주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요. 태양 폭풍과 우주 방사선은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지구에서 이런 폭풍은 전자장치의 작동을 방해하고 인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기장에 작은 구멍만 생겨도 이런 일이 발생해요. 그렇다면 모든 보호막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까이 있는 별의 에너지와 먼 우주에서 오는 방사선은 슈퍼지구를 빠르게 파괴하고 생명체가 발달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 거예요. 이런 현상은 이상적인 생명의 조건을 가진 슈퍼지구에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행성은 드물어요. 대부분의 슈퍼지구는 끔찍한 표면과 대기를 가지고 있어요. 공기가 너무 뜨거워서 금속을 증발시킬 수 있는 행성도 있어요. 불타는 듯한 바람은 고체 물질을 분자로 분해해요. 그런 슈퍼지구는 평범한 행성이 아니라 별에 가까워요. 또한 물로 완전히 뒤덮인 슈퍼지구도 있어요. 그곳에서는 땅이 전혀 없어요. 바다는 순식간에 어떤 섬이든 가라앉힙니다. 물속에는 화산이 있고 거의 매시간 폭발하며 수십억 톤의 마그마를 방출해요. 무거운 무게 때문에 이런 행성은 약간 기울어져 있어요. 행성이 축을 중심으로 회전할 때 물은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흐릅니다. 그러면 에베레스트보다 더 큰 파괴적인 쓰나미가 발생해요. 그리고 다이아몬드나 황산이 쏟아지는 슈퍼지구는 어떨까요? 또 다른 먼 세계의 표면은 유리로 된 바람이 불어요. 불도 많고 모래도 많아요. 뜨거운 공기가 모래 입자를 태우면 모래 입자는 유리로 변해요. 그런 행성들에 비하면 지구는 천국 같아요. 하지만 은하계의 먼 끝에 살고 있는 몇몇 이상한 유기체들에게는 지구가 끔찍한 세상처럼 보일지도 몰라요.